오늘은 대출을 오히려 안 갚아야 돈이 모이는 이유 3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전세 사시는 분, 무주택자분, 생애 최초 대출로 집을 살 준비하시는 분들, 이 3가지 경우에 해당하시면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대출이자 내는 사람들이 은행의 노예다 뭐다 말이 많은데 이게 왜 틀린 말인지 알려드릴게요. 대출 수수료 같은 건 어떻게 안 낼 수 있는지, 그리고 대출을 안 쓰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손해를 보게 되는지 다 낱낱이 알려드릴 겁니다. 특히 전세 사시는 분들은 지금 구조 그대로 가잖아요. 매년 2,400만 원을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영상을 잘 보면 여러분들이 매년 2,400만 원을 벌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10년간 은행에서 대출 상담만 수천 건 해봤고요. 아파트만 15채를 사고 팔아봤거든요.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출은 갚아야 하는 빚이 아닙니다. 시간을 사는 도구예요. 많은 분들이 대출을 빨리 없애야 하는 무언가로 생각하시는데 이게 진짜 당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사고방식입니다. 대출은 하루 한보. 3가지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최소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아낄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대출이자 내는 사람은 은행의 노예다. 이런 말 엄청 많이 들어보셨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거 완전 틀린 말입니다. 왜 그런 거냐? 그 이유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돈의 가치가 매년 떨어진다는 거 알고 계시죠? 물가가 매년 3%씩 오르잖아요. 다시 말하면 작년에 1억이 올해는 9,7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가만히 돈 들고만 있어도 매년 3%씩 손해라는 거거든요. 이거 경제학에서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잖아요. 화폐 가치 하락. 이렇게 현금을 들고 있으면 매년 돈을 잃는 거예요. 내 현금이 깎아 내려가는 거야. 자, 이걸 전세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3억 넣고 계시면 가만히 계시면 그 3억이 매년 900만 원씩 사라지는 겁니다. 3억 곱하기 3%는 900만 원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그 3억을 집을 사는 데 썼거나 아니면 다른 데 투자했으면은 연에 5% 벌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매년 기회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냐? 내가 매년 3억 갖고 1,500만 원을 벌 수도 있었는데 그걸 놓친 거잖아. 그러니까 매년 1,500만 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럼 900만 원에 대한 현금이 깎이는 부분, 그리고 1,500만 원에 대한 기회비용, 요것을 합치면은 매년 2,400만 원을 손해볼 수도 있다는 거지. 이게 중형차 한 대 값입니다, 여러분. 그걸 매년 조용히 본인도 모르게 날리고 계시는 걸 수도 있다. 전세로 사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은행 이자 내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겁니다. 왜냐? 보이지 않으니까. 전세가 안전해 보여서 보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조용히 매년 수천만 원의 손실을 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은행 10년 그리고 아파트 15채를 사고 팔아봤다고 했죠. 전세 사시는 분들이 오히려 한 동네에 10년 이상 사세요. 집주인이 전세를 안 올리거나 아니면 월세를 안 올리잖아요. 그러면 돈 굳었다고 생각하고 여기가 제일 저렴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계속 계신다고요. 그런데 매년 손실을 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출받아서 집을 사신 분들은 5년에서 10년 안에 갈아탑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샀던 집값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서 시세 차익도 생겼죠. 근데 내가 상급지나 더 넓은 평수 사면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걸 아는 거야. 그렇게 해봤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옮겨 다닙니다. 그러니까 대출받은 사람이 역설적이게도 더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대출받으면 평생 노예? 사실은 이건 집을 한 번도 안 사보신 분들,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투자를 하지 않고 뭐 사업을 하지 않고 단순히 현금만 들고 있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은행의 노예가 아니다. 현금의 노예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거 열심히 현금을 굴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자, 아직 2가지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사실 돈으로 제일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은행에 내야 되는 대출 수수료 어떻게 안 낼 수가 있느냐. 사실 은행에 내는 대출 수수료는 이제 중도상환 수수료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면 수백만 원을 아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0년 만기로 받고 3년 버틴다. 이렇게 공식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30년을 예로 드는 거냐? 지금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최대가 30년이에요.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30년 대출 받으면 30년 동안 노예처럼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 30년 안에 언제든지 갚아도 돼요. 딱 대출 받은 지 3년만 초과하면 3년 이후부터는 무조건 언제 갚든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가 0입니다. 여러분들이 목돈이 생겼다. 그냥 갚으면 돼요. 0이야, 0.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돈 생겼다, 부담없이 갚어. 보너스 받았다, 갚어. 성과급 들어왔다, 갚으면 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0이다. 언제부터? 3년 이후부터는 0이다. 근데 여기서 이걸 모르고 실수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야, 나 30년 동안 끌고 가는 거 싫으니까 그냥 15년으로 짧게 받을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30년 동안 해놓고 그냥 15년 됐을 때 목돈이 생기면 그때 다 갚아도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만기가 짧으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내는 원리금이 굉장히 크게 잡힙니다. 예로 들어볼까요? 3억을 대출금리 4%로 벌렸다고 칠게요. 그럼 15년으로 여러분들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면은 매월 얼마 갚아야 되는지 아세요? 무려 222만 원입니다. 엄청나죠? 자, 그런데 이걸 30년 만기로 받는다. 그러면은 월에 약 143만 원입니다. 차이가 월에 80만 원이에요. 80만 원.
1년이면 960만 원. 이 돈이 매달 빠져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다른 투자도 못하고 여유 자금도 없고 숨 막힙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식 그대로 적용합니다. 30년 만기로 최대한 길게 받고 지방은 40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리금은 최소한으로 유지한다. 그리고 그 여유 자금은 투자하거나 비상금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내가 상환 봐서 갚아야겠다라고 하면은 3년 이후부터는 수수료 없이 갚는다. 자, 이게 수수료 안 내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조건 대출을 30년 동안 다 타이트하게 갚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되고 여유될 때 많이 갚으면은 그만큼 원리금도 줄어드니까 여러분들이 중도상환 수수료는 3년 이후에는 언제든지 해도 된다는 걸 꼭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대출을 안 쓰면 손해보는 것. 본문 1번은 전세의 손해였고 본문 2번은 뭐 대출 구조에 대한 기술 뭐 이런 거 같다고 치면 이번에는 대출을 아예 안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있는지 숫자로 보여드릴 겁니다. 자, 간단한 예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현금 3억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현금 3억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 거야. A씨는 현금 3억을 너무 다른 데 투자하기 무서워서 그대로 전세 보증금을 냈어. 그리고 B씨는 3억에 대출 3억을 더해서 6억짜리 아파트를 산 겁니다. 이 두 사람 10년 뒤에 어떻게 됐을까? 진짜 중요하거든요. A씨부터 봅시다. 3억 현금이 전세 보증금으로 묶입니다. 그럼 일단 아까 본문 1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2,400만 원씩 손해볼 수 있다고 했죠. 그 10년이면 2억 4천만 원 손해인 거예요. 그걸 그대로 묻어놓고 그렇게 지나면 내 3억이 2억 4천만 원 손해를 보고 마치 6천만 원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래도 나중에 전세보증금 보존되어 있지 않냐. 어쨌든 내 통장에 3억이란 숫자가 찍히잖아. 그런데 그거 실제 가치가 정말 볼품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기회비용까지 감안을 한다면. 그래서 A씨는 1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이 될 수밖에 없다. 실질적으로는 후퇴인 거죠. 인플레이션만 따져도 엄청난 후퇴입니다. 자, 이제 B씨로 가보겠습니다. 현금 3억에 대한 대출 3억을 받아서 집을 샀어요. 대출 3억에 대한 원리금은 143만 원입니다. 자, 한국 주요 지역 아파트 기준으로 10년 장기 평균 상승률이 연에 약 4에서 5%예요. 물론 더 나가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과거 30년 평균 데이터가 다 그렇습니다. 보수적으로 4% 잡아볼까요? 4%? 자, 10년 뒤에는 8억 9천만 원이요. 8억 9천만 원. 자, 6억에서 8억 9천 됐으니까 2억 9천만 원 벌었네? 대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보정할 건 보정해야 됩니다. 금리 4% 기준으로 10년간 내는 3억에 대한 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1억을 냈어. 즉 6억에서 8억 9천 됐고 2억 9천이란 집값이 올랐지만 여기서 이자 1억을 빼야 된다고. 그래도 얼마 남아요? 1억 9천 남잖아요. A씨랑 B씨 10년 뒤에 늘어난 자산, 즉 벌게 된 돈의 차이가 1억 9천입니다. 1억 9천. 그러니까 대출을 안 쓰는 사람은 손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A씨랑 B씨랑 차이가 1억 9천보다 더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게 3억이 2억 1천만 원 될 뻔한 거를 내가 플러스 1억 9천까지 끌어올렸잖아. 그 차이를 따지면 사실은 3억에 가까운 경제적 수치가 차이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출을 활용하지 않으면 잘 모르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물론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 써야 돼요. 이거 적당성 그어놓지 않으면 진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만 챙겨주시면 돼요. 내가 이 원리금을 감당할 수 있느냐, 요 정도만 챙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시면서 느꼈을 겁니다. 대출이 무섭다고 안 쓰면 안전이 아니구나. 사실은 가장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어떻게 보면은 10년을 땡겨줄 수도 있는 건데 여러분들 아예 모르고 넘어가면 그 긴 시간들을 다 날려버리는 걸 수도 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아니, 집값 떨어지면은 말짱 도루묵 아니냐. 아니, 금리 오르면은 내가 원리금 내는 거 더 많이 내게 되는데 문제 아니냐. 이런 거 당연한 질문입니다. 저도 은행에서 정말 수천 번 받은 질문이에요.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값 단기 하락은 있는데 우리 10년 장기로 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집은 마음대로 무한하게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공급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적용받기 때문에 10년 이상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거의 우상향이 될 확률이 99%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막 공급이 계속 무한하게 지어질 수 있는 어떤 땅이다라고 하면 위험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부동산 사면서 그런 거는 당연 고려하게 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그것 때문에 이거를 반론할 필요가 없고 그것 때문에 집을 사면 안 된다고 결론 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금리 리스크 말씀드린 거 이거 진짜 핵심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무리만 하지 않고 원리금을 버틸 수 있게만 해주면 요즘에는 고정금리 기간을 최소 5년 정도 둘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중도상 수수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3년 지나면 중도상 수수료 있다 없다?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정금리로 낮을 때 대출 금리를 고정시키고 5년간 변동성이 없죠. 5년 뒤에 딱 봤을 때 내가 선택한 은행이 금리가 엄청 높을 것 같다. 그러면 다른 데로 갈아타면 됩니다. 왜냐? 3년 뒤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갈아타기를 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금리가 폭등했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망해버리지가 않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 배운 세 가지를 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 번에 묶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려볼게요. 자, 하나는 뭐였냐면 대출이자 내는 사람이 노예가 아니다. 전세 사는 사람이 매년 2,400만 원을 잃게 될 수도 있으니까 진짜 노예다. 3억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자, 둘째, 30년 만기로 받고 3년 지나서 목돈을 30년 만기로 받아도 돼. 그리고 3년 지나면 그 이후에는 언제든 갚아도 중도상환 수수료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리고 셋째, 대출을 아예 안 쓰면 10년 동안 4억 차이 납니다.
대출은 빚이 아니라 도구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단순하게 도구라고 바라보는 게 맞아. 대출은 갚는 돈이 아니라 시간을 사는 도구고, 내가 안 갚아도 어차피 집 팔면은 자동으로 갚아진다.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편하게 갚을 수가 있다. 내가 대출을 받았다고 노예가 절대 아니다. 이게 여러분들 오늘의 핵심입니다. 내용이 살짝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본인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 진단만 할 수 있으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파보면 이 내용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나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니 이제 집 사는 걸 검토해보자 라고 생각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대출 무서워하신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다 무서워. 나도 무서웠어. 한국사회에서 빚은 그냥 나쁜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이 영상 보신 지금 이 순간부터만큼은 제발 그냥 도구로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저도 처음부터 아파트 15채 막 사고 팔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모르는 시절이 있었지만 저도 배우면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바뀔 수 있어요. 그냥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앞으로도 쉽게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계속 알려드릴 거니까 팔로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하루만보였습니다. 그럼 오늘도 가보겠습니다. 파이팅!